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시간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성격이 평생을 통하여 발달한다는 에릭슨의 생애 8단계 이론에서 1단계인 신뢰감, 대불신감, 또 2단계인 자율성, 대수치심에 대해 배웠는데요. 1단계의 발달에 문제가 없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의 발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발달된 부분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발달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배울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의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의식인데요. 3세에서 5세 사이에 발생하는 이 세 번째 발달 단계는 프로이드가 말한 성기기와 비슷합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아이의 운동 및 정신적 능력은 충분히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게 되죠. 즉, 아이의 주도성이 강해진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주도성 발달의 모습은 반대성의 부모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어떻게 이러한 아이의 새로운 자기 주도적인 활동과 환상에 반응할 것인가인데, 만약 부모가 아이를 처벌하거나 이러한 주도성을 금지시키거나 아이에게 이 새로운 주도성을 나쁜 것으로 느끼게 한다면 아이는 죄의식을 발달시킵니다. 이러한 죄의식은 나중에 모든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이디푸스적 관계와 관련해서 본다면 남자아이는 아빠를, 여자아이는 엄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아이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부모가 주도성에 있어서의 아이의 이러한 특별한 실패를 사랑과 이해심으로 지도하면 아이는 어떤 것이 용납된 행위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도덕적인 감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의 주도성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발달되죠. 따라서 아이는 어른들이 갖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발달시킵니다. 즉, 아이는 같은 성의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사회를 대표하는 부모를 수용함으로써 초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킵니다. 에릭슨이 지적했듯이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들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빠르고 더 열심히 배우며 그들의 야망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죠. 이때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지나친 억압을 삼가고 흥미있는 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동들은 그들의 야망을 전부 포기해버리지 않고서도 자신의 야망을 이후의 사회생활의 목표에 맞게 부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도성을 획득하게 되는 아동은 청년기에 가서도 성취 목표가 뚜렷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적절히 수정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강한 자아, 정체감의 소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죄의식을 발달시키게 되면 성장 후에도 어떠한 목표 설정도 망설이게 되는 나약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3단계를 지나 네 번째 단계인 적응 대 부적응 방식의 특성을 살펴보겠는데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죠. 근면성을 발달시키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프로이드가 말한 잠복기와 유사한데요. 이 네 번째 단계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대략 11살까지 지속되죠. 아이의 세계는 집 밖에서의 새로운 영향과 압력에 노출되면서 상당히 확장되는데,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아이는 주어진 일을 완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얻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죠. 아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논리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물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시기의 남자아이들은 나무집을 만들거나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요리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주의 집중, 부지런함, 또 끈기가 요구되죠. 이 시기에 아이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가정용품이나 연장 또는 기계를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공학적 능력의 기초를 발달시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스스로가 얼마나 잘 지각하고 있는가는 대부분 부모나 교사들의 행동과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만약 아이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 조롱받고 야단맞고 거절당하면 아이는 자신을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되는 거죠. 반대로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칭찬과 강화는 아이들의 근면성을 촉진시키죠. 이러한 근면성을 바탕으로 아이는 보다 나은 발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에릭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들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법도 배우고 자기가 시작한 일에 꾸준한 주의 집중과 지속적인 근면을 유지하는 자아 역량, 에고 스트렝스를 발달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에서 얻어지는 성공 경험은 아동들로 하여금 근면감과 유능감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반대로 실패의 경험은 아동들에게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안겨줍니다. 실은 모든 아동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실패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지만 이 시기에 지나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갈등은 결국 근면성 아니면 열등감의 문제인데, 이 시기에 순조롭게 근면감을 발달시키게 되면 다음에 오는 청년기에 가서도 자신의 일에 전력을 투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감과 자기 적절감을 간직하게 됨으로써 굳건한 자아 정체감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된 아동들은 청년기에 가서도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아갈 바를 주장할 수 없는 약한 자아 정체감의 소유자가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오늘은 에릭슨의 8단계 중 4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상황을 들어볼까요? 만 4세 현우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현우야, 그게 뭐니? 비행기예요. 처음 보는 건데 엄마가 사준 장난감이 아닌 것 같다. 어디서 가져왔니? 아, 영훈이네 집에서 가져왔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머나, 영훈이 장난감이구나.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돼. 당장 갖다 줘라.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이야. 유아기에는 호기심이 강해서 탐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이것을 억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나 또래와 비교당하거나 미움받는다고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덕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대부분 5세 이전의 아이는 남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훔친다는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또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죠. 예를 들면 만약 아이가 유치원의 물건을 집에 가지고 왔을 때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이야. 또 이런 짓을 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데려가라고 할 거야.
같은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부모는 내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었구나.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노는 물건이란다. 라고 설명하고 내일 유치원에 갈 때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가져다 놓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불만이 원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예를 들어보시죠. 현우야, 그게 뭐니? 비행기예요. 처음 보는 건데 엄마가 사준 장난감이 아닌 것 같다. 어디서 가져왔니? 아, 이거 영훈이네 집에서 가져왔어요. 영훈이한테 빌려왔니? 아니요. 내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었구나. 네. 그런데 그 비행기는 누구 거지? 영훈이 거요. 그래, 내 것이 아니지? 내가 영훈이 장난감을 집에 가지고 올 때는 영훈이한테 물어보고 괜찮다 하면 빌려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영훈이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져오면 안 돼. 엄마랑 같이 가서 영훈이한테 돌려주자. 네, 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구나 하고 아이의 욕구를 인정해주고 내 것이 아닐 경우에는 엄마랑 같이 가서 돌려주자 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책 보기를 싫어하는 아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